성격 유형으로 분석한 거장들의 삶에서 배우는 자기 실현의 존엄함. MBTI 철학자 이요철 지음 송북스 편엠. 어떻게 이끌 것인가. ENFP 도산 안창호. ENFP는 따뜻하고 열정적인 변화의 창시자다. 어떤 계획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대한 신념을 타인들이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도산 안창호가 그랬다. 주기능 외향적 직관을 가진 그는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열정적으로 이바지했다. 도산 안창호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애썼다. ENFP인 그는 다른 NF보다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지녔다. 도산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가운데서도 진실하려고 했다. ENFP는 풍부한 상상력과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 탁월하다. 어떤 일을 할 때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며 빠른 속도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간다. 관심이 있는 일이며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열성파이다. 이 유형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자극받고 그 역경을 아주 독창적으로 해결한다. 쉬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던 도산의 열정은 타고난 재능 덕이다. 그는 존재하는 것 너머의 가능성을 추구했다. 도산은 이상가적 기질을 지녔기에 진실, 공감, 그리고 의미와 정체성을 추구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더 큰 선을 위해 일하고 조화와 진정성을 가치 있게 생각했다. 윤리와 도덕에 중심을 둔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선호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러한 천부적인 재능을 소유한 덕에 죽음과 어두움이 지배한 일제 강점기 하에서 민족의 가슴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60년 남짓한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ENFP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매사에 긍정적이며 창의적이고 타인의 동기를 알아내는 초인적인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혁신가였고 따뜻하고 열정적인 변화의 창시자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에 가면 시청 앞 중앙 광장에 세 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도산 안창호의 동상이다. 마틴 루터 킹과 마하트마 간디는 익히 알려진 대로 각각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인도의 지도자로서 세계적인 비폭력 저항 운동의 창시자였다. 그 사이에 놀랍게도 도산 안창호 동상이 세워져 있다. 킹, 간디, 도산의 공통점은 더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을 바친 애기애타 리더십을 몸소 실천한 지도자들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남과 조직을 사랑하는 이들로 모두 폭력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 도산이 말한 애기애타 리더십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가치관, 고귀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사랑과 배려, 헌신도 이끌어낼 수 있다. 도산이 말한 자기 사랑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토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한 자기 사랑의 개념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고귀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기쁘게 한다고 말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된다. 그것은 곧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 절제하는 일, 탁월성을 따르는 것에서는 앞서겠다는 자기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산이 말하는 자기 사랑이다. 이상가적 기질의 리더십을 가진 그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안해내는 데 기여한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리더십 파워가 생긴다고 믿는 그는 다른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헌신을 끌어내고자 노력한다. 무엇보다 도사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데 의미를 둔다. 그의 중심에는 세계 사랑이 있었다. 진실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타인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도산이 가진 애기애타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37년 동우해 사건으로 검거되어 신문을 받을 때 그가 했던 말이다. 나는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을 겸하여 가지기를 동양인의 명예를 위하여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인 대한을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안 될 것이다. 원한 품은 2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하는 것보다 우정 있는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득일 것이다. 대한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까지도 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하늘 아래서는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다. 하지만 그는 일본 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상가적 기질의 도사는 사람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뛰어난 중재자이다. 친구나 적의 구분을 뛰어넘어 상생할 수 있는 큰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 했다. 세계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길 원했다. 영국의 철학자 벤담은 민족주의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국제주의와 세계주의이다. 과거의 세계주의자는 민족을 배척하고 애국심을 비난함으로써 세계의 시민이 되려고 하였다. 반면 새로운 국제주의자는 좀 더 좋은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좋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면 안 된다. 좋은 민족주의자란 자기 이외의 여러 민족에 대해 자기가 민족에게 바라는 바와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은 이상가적 기질의 도산이 청년들에게 연설한 내용이다. 세계 어느 큰 도시에나 태극기를 날리는 우리 민족의 대상관이 있을 것이요. 태극기는 그 상품의 우수함과 절대 신용의 표상이 될 것이요. 지금은 내가 한인이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는 형편이거니와 그날의 코리안이란 말은 덕과 지혜와 명예를 포상하는 말이 될 것이요. 이 위대한 영광을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수양과 노력이요. 이 연설을 통해 도산에게는 조국의 독립 이외에도 또 다른 큰 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제대국으로서의 한국과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한국인을 꿈꾼 것이다. 마틴 루터킹과 도산 안창호는 같은 꿈을 품었다. 민족 독립과 세계에 공헌하고자 하는 염원이었다. 이상가적 기질의 도사는 이처럼 사람들을 더욱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존재로 만드는 산파 역할을 자청했다. 모든 이들의 내적인 선을 보고 그 내면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삶을 바쳤다. 도사는 우리 국가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그 국가 안에 국민들이 번영된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격의 문제로 보았다. 인격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문제로 본 것과 같다. 개인과 사회가 정의를 회복하려면 인격혁명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았다. 이상가적 기질은 구체적인 상황보다 오히려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본질을 본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통찰력 있는 답을 내놓는다. 이상가적 기질의 도산이었기에 가능했다. 이상가적 기질은 사람들을 더욱 친절하며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존재로 만드는 산파 역할을 하고 있다. 부기능 내향 감정 유형인 도사는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도사는 늘 우리 민족이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와 미움이 많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한탄했다. 도사는 말년에 머물렀던 송태산장 입구에 문을 세우고 빙그레라는 간판을 붙일 계획이었다고 한다. 분노와 폭력, 관기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행동지향적인 개혁자이자 변화 추구자인 ENFP 도산 안창호에게 주목해야 할 때이다. 따뜻하고 열정적인 변화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그리울 때 우리에게 ENFP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